우리 다음 순서 우리 위원님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 오늘 달그락 마을 방송은 저희가 공개 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공개 방송에 맞게 특별 코너를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별 코너를 진행해 주실 우리 오성우 FD님 소개할게요. 시청자 여러분 먼저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성우입니다. FD인데요. 매번 이제 방송을 지켜보다가 이렇게 출연을 하니까 굉장히 많이 떨립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고요. 이번 그 11월에 소개해드릴 분은 이번 달의 주제에 맞게 환경, 에코와 관련된 한 분을 모셔봤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만나볼 텐데요. 우리 김덕신 소장님이세요. 그린 아트 실천 연구소. 먼저 문화예술 교육사로서의 본인과 그린 아트 실천 연구소에 대해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문화예술 교육사이면서 환경작가 김덕신입니다. 문화예술 교육사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문화예술을 교육하고 또 기획하고 또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는 사람으로서 그 일선에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러는 과정에 그린아트 실천 연구소라는 연구소를 제 나름대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내가 연구하고 계획하고 기획하는 것들을 공유하고 싶어서 만들었는데 아직은 멤버들이 아름아름만 알고 있지 많이 확산되지는 않은 상태예요. 이 기회로 많은 사람들이 많이 알고 참여해주고 또 동참해주고 찾아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또 우리 연구소에서 활동했던 것들을 네. 같이 살펴보고 이야기를 나누어 볼 텐데요.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네. 특히 이제 생활 쓰레기인 그 폐기물을 네. 이용한 네. 이 정크 아트라는 전시가 활발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네. 이 정크 아트라는 게 무엇인가요? 보통 그 1950년도인가요?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산업 혁명 이후 굉장히 산업과 공업화가 활성화되는 시기였죠. 그때 작가들이 경각심을 갖게 된 거예요. 어떤 작가들은, 즉 저 같은 작가들이죠. 그 산업화가 활성화되면서 역시나 그 폐기물이 많이 발생이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이나 생태계에 악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많이 알게 된 거예요. 그거를 산업에서는 기업주들은 활성화가 될수록 돈을 버는 일이니까 알면서도 무마시키고 계속 재생산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작가들은 양심 있는 작가들은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라도 뭔가 경각심에 메시지를 전해줘야겠다라는 자각을 가지고 시작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역시 인제 와서 동참하게 됐지만 너무나 많은 책임감과 우리 후손들에게 자연환경의 그 아름다운 내가 어렸을 적에 보고 느꼈던 그 환경들을 그대로 전달해주고 싶은 그런 애절함에 저도 그린아트를 실천연구소를 개설하게 됐고 환경 작가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이 정크 아트라는 게 사실 앞에 있는 정크라는 게 네. 쓰레기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아트는 예술인데 네. 사실은 그 단어 자체로 보면 좀 어울리지 않는 단어거든요. 그렇죠. 두 개가. 네, 네. 근데 이제 이걸 활용해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양심 있는 작가들이 1950년 네. 이후에 어떤 경각심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어떤 이 쓰레기를 가지고 작품 활동을 한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그린아트 실천연구소에서도 네. 이런 정크 아트를 네.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죠. 대표적으로 한 개 정도만 좀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네. 저는 그 아이들을 일단 처음 직업으로는 아이들을 지도하는 사람이잖아요. 몇 년, 한 10년 전부터 섬마을 학교를 출강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섬 학교 처음 섬에 내디뎠을 때 10년 전만 해도 그 맑은 바닷물과 예쁜 자갈들을 해안선에서 볼 수 있었어요. 그게 너무나 예뻐서 돌을 몇 개씩 주워오기도 하고 했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그
예쁜 돌들이, 자갈들이 뻘에 가려지기 시작했고 주변에 쓰레기가 쌓이기 시작했어요. 불과 몇 년 안 됐어요. 그러면서 이건 아닌데, 내가 바라던 게 아니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고, 해안선에서 그 주운 쓰레기를 가지고 그럼 우리가 이걸로 뭘 할까? 이대로 버리게 되면 바닷물의 염도에 젖은 쓰레기는 소각을 할 경우에 다이옥신이 일반 쓰레기 소각의 7배 이상이 배출이 된대요. 그리고 이거를 매립을 했을 경우에도 침출수에서 그만한 안 좋은 영향들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럼 이거를 어찌해야 할까? 다시 재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작업을 하게 된 거예요. 아이들과 그 쓰레기 부표로 뭐 커다란 개구리도 만들고요. 그리고 플라스틱으로 이런 바람개비도 만들고요. 꽃도 만들고. 그러면서 담장에 설치도 하고, 그런 계기가 돼서 제가 그 지역의 특성을 활용한 쓰레기로 작업을 시작하게 됐던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가 그렇죠. 있겠네요. 네.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그렇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면 소장님은 그 동양화를 전공하셨어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네, 네. 그런데 이제 제 수준으로는 네. 이 동양화를 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그린 아트 실천이라든지 네. 이 정크 아트에 관심을 갖고 활동에 뛰어들게 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전에도 피력했듯이 옛날 중세도 그랬고 고대에도 그랬고 또 지금 근대 현대에도 많은 작가들의 작품으로 그 시대의 시대상, 생활상, 그리고 여러 가지 의식수 또는 그들의 어떤 역사, 또 그 시대적인 어떤 이슈,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거를 아실 수 있죠. 그런 작품들을 보면서 저는 작가로서의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작가로서 이 시대를 대변할 수 있고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고 또 후손들을 위할 수 있는 길, 그런 책임감을 느끼게 됐고요. 그럼 나는 작가로서 표현할 수 있는 환경활동이 뭘까? 작품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혼자서 시작하는 거는 좀 무의미한 것 같았고, 저랑 같이 수업 참여했던 아이들과 함께 그 지역의 쓰레기, 새만금의 쓰레기였죠. 새만금의 쓰레기를 주워서 작품을 하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가까이에서는 학부형들을 계몽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그네들을 생각을 바꾸고 또 이런 쓰레기로도 작품이 가능하구나라는 거를 느낄 때 많은 분들이 쓰레기를 다시 보게 되고 버리더라도 조금 버리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점점 확산이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제로 웨이스트의 삶이 실천이 되리라고 기대를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요즘에 그런 환경운동, 실천 활동을 하는 것 중에서 네. 방금 말씀하셨던 제로 웨이스트처럼 그런 걸 실천한 활동가가 있는 것처럼 네. 사실 작가님은 네. 본인의 그런 전문성과 그 어떤 미술의 혹은 어떤 예술의 네. 어떤 강점을 활용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아름다움도 보여주면서 네. 역으로 또 이렇게 쓰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네. 이런 상황을 우리 어떤 어린 아이들과 자녀들과 네. 후손들한테 물려주면 안 되겠다라는 네. 이런 그렇죠. 사명감이 있으셨겠네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잠깐 제가 정크 아트 여쭤봤을 네네. 때 그 2019년 연말에 이제 섬마을 아이들하고 함께했던 네. 섬섬옥수 네. 전시회를 네. 설명하셨어요. 네네. 잠깐 설명하셨는데 네. 혹시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거나 네네. 아니면은 그 외에 좀 하고 싶은 네. 이야기들이 있으면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이게 섬섬옥수의 리플렛이거든요. 여기에서는 원래 섬섬옥수의 그 의미는 여인들의 아름다운 비단결 같은 섬결을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섬이에요. 이거는 두 섬의 아이들과 함께 작업을 했다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섬에서 두 섬 아이들과 함께 지역 섬에서 주었던 플라스틱 쓰레기를 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플라스틱을 구부리고 또 채색하는 과정에서 제2의 오염물질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환경 작가를 표방하고 환경을 대변하기 위해서 작품을 시작했는데 나도 모르게 작품이라는 명제 하에서 제2의 오염물질을 방출하고 있는 거를 느끼고 아이들과 함께 다시 반성을 했죠. 재료의 본 재료 그대로를 활용하고 재질과 색상을 그대로 변형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작품은 없을까? 그 고민을 한 결과 그 다음에 이렇게 부스럭부스럭전이라고 그 비닐봉지에 부스럭부스럭 구겨지는 소리예요. 부스럭부스럭을 하게 됐는데 이 부스럭부스럭전은 그대로 폐 비닐의 색상과 재질을 그대로 활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물감이 전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동양화 같다기도 하고 또 유화 같다고도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에는 전혀 물감이 섞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네. 이러한 섬섬옥수라든지 바지락, 부스럭부스럭전 이런 것들을 할 때 네. 저는 좀 궁금한 게 청소년 활동가로서 네. 함께한 아이들의 네. 변화 네, 네. 혹은 아까 이제 부모님의 계몽도 좀 생각하시는데 네, 네, 네. 함께한 주민들이나 부모님들의 변화가 있었어요? 그런 거 한번 조금 소개해 주시면 좋겠어요. 당연히 있었죠. 섬 아이한테 뭐랄까 폐 비닐이나 또 폐 박스 그런 걸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왜 환경 교육을 우리만 해야 돼요? 왜 우리 엄마는 안 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왜? 그랬더니 나한테서 배우고 이제 집에 가서 박스를 모으거나 휴지심을 모아놓으면 엄마가 쓰레기 준 줄 알고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섬섬옥수전을 시작했던 거예요, 실은. 그러면 엄마한테도 우리가 이 쓰레기로 뭘 하는지 보여주자. 보여주면 엄마가 다음부터는 우리가 모아놓은 쓰레기를 버리지 않을 거 아니냐. 그래서 시작한 게 섬섬옥수였는데 그 섬섬옥수하고 부모님을 초대했을 때 부모님이 깜짝 놀라셨죠. 진짜 이런 작품이 나왔냐고. 진짜 우리 아이가 했냐고. 근데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여기 보시면 그 지역에 여기 이게 아이들이 한 작품이거든요. 그 지역에 조개 껍질 주워서 한 거고요. 그리고 돌, 유리 조각 주워서 한 거예요. 네, 그 지역의 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타 등등 부표 저기랑은 아직 여기에 실리질 못했는데 그런 작품들을 보고 의외의 작품들을 보고 부모님들이 많이 놀랬고 그 후로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아이들이 모으거나 작업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모아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예, 지금도 그러고 계시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환경 보호와 네. 어떤 그 실천이 네. 이루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도 앞으로 막 함부로 버리지 않고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하면 재사용할 수 있을지 그렇죠. 우리 아이들도 그럴 것 같고요. 네, 그걸 원하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조금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혹시 네. 일상생활에서 네.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어떤 에코 활동이라든지 네. 환경 관련된 보호 활동이 네.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네, 네, 네. 그게 하나만 있으면 팁을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네, 여러분들 실제로 그 분리수거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일이라고 해요. 분리수준. 그런데 그 분리한 그 수거품을 제대로 재활용하지 못하는 건 우리 정책적인 문제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일단 분리수거는 잘하고 계시고요. 저는 거기에 또 분리를 어떻게 하느냐면요. 옷을 버릴 때 헌옷. 물론 다른 사람이 입을 수 있는 흠이 없는 옷은 그대로 갖다 옷 수거함에 넣는데 그렇지 않은 조금 더 낡은 재사용할 수 없는 옷들은 전부 다 단추, 장식품,
또 뭐 자크 그런 것들을 다 떼서 버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떼어낸 재료들은 제가 또 작품 활동하는데 또 활용을 하죠. 네. 그리고 또 요즘은 또 용기내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그 용기내 활동을 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 모집하고 있고요. 또 그 아이스팩, 그거 버리는 것도 문제라고 하죠. 그것도 재생되는데 뭐 500년이 걸린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그 아이스팩을 또 재사용할 수 있도록 또 그걸 또 모으고 있어요. 그럼 두 가지네요. 네, 네. 세 가지였는데 두 가지 네. 정도 정리하면 하나는 네. 더 많이 낡은 헌옷, 네. 입지 못하는 거를 네, 네. 단추나 장식품, 네. 그다음에 지퍼 같은 것도 아예 그냥 분리해서 그렇죠. 버리는 거 하나랑 네, 네. 용기내 활동은 아마 네, 네. 그 그릇 용기를 그렇죠.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거를 가지고 네, 네. 음식도 좀 받을 수 있는 네. 이런 팁을 그렇죠. 설명해 주셨고, 그러면 이런 단추나 지퍼 등을 네. 분리해서 네. 소장님네 연구소로 가져가면 될 것 같은데 네, 네. 연구소 위치를 한 번만 조금 설명해 주시면 네. 어떨까요? 그리고 마무리 한번 하겠습니다. 네네. 저희 연구소 위치는 개복동에 있는 그 국도극장 잘 아시죠? 국도극장 그 골목에서 그 시민예술촌으로 들어가는 입구 첫 코너집이에요. 주소로는 아리랑로 10-4번이고요. 아리랑로 10-4번. 네네. 네. 그쪽으로 오시면 뭐든 어. 병뚜껑도 좋고요. 저도 네, 그 PT병도 좋고요. 그런 단추 그런 것도 좋고 뭐든 다 모아요. 네. 그래서 모아진 거는 전부 다 제 작품의 소재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꼭 여러분들 올해가 가시기 전에 그린아트 실천연구소에 네. 이러한 폐제품과 함께 네. 우리 소장님도 만나셔서 차 한 잔 드실 수 있는 그럼요. 그런 기회를 선물도 누리시면 드립니다. 선물도 네, 주신다고 합니다. 재활용으로 제가 예쁘게 만든 브로치도 선물을 드려요. 부렸지. 네, 그걸 안 가져왔네요. 그린아트 실천연구소 네네. 아리랑로 10-4. 10-4번지. 네. 오늘 이렇게 방송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말씀 해주시고 마치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제가 환경작가로서 여러분한테 많이 부끄럽기도 해요. 그렇지만 저도 이제 시작하는 단계예요.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저보다 또 제가 미처 캐치하지 못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또 피드백해 주신다면 더 좋은 환경과 또 작품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의 관심과 또 도움 많이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함께 출연해 주셔서 그린아트, 또 정크아트, 또 작품을 통한 환경보호 실천에 대한 이야기 들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가 일상에서 이렇게 실현할 수 있는 에코 활동들이 많은지 몰랐는데요. 소장님이 알려주신 그런 다양한 활동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